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꿀잼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날 경기에서 인천이 5백을 들고 나오면서 수비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4 미드필더를 데리고 나오면서 굉장히 빼곡하게 라인을 잡아서 광주가 공격을 하기가 어렵게끔 만드는 플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스가 이렇게 사이드에 나온 정호연에게 주어졌을 때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각들이 다 막혀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계속해서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패스가 반대쪽으로 이어질 때도 은포크가 땡겨주고 이명주 선수가 땡겨주면서 라인을 빼곡하게 잡으면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입장에서는 이 공격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볼이 두현석으로부터 오우성 선수에게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게 오우성 선수한테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뒤에 있는 김한길한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오우성 선수가 계속해서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나오면서 이제 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인천 선수들이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장면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광주가 계속해서 옆으로 가고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두현석이 공을 잡았는데 인천 선수들이 사이드에서 오히려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공격하기가 어려워지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에서도 5백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4 미드필더가 앞에 딱 서주면서 결국 광주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올리는 얼리 크로스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광주 입장에서 아쉬운 것 중 하나는 계속해서 지난 경기부터 두현석이라든가 뭐 김진호, 이민기를 데리고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우성 선수가 이런 것들을 침투해줘야 되는데 이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요 사이드로 나오면서 공을 받는 거에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걸 뛰어들어가는 게 백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에서 득점을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김한길 선수에게 이제 패스가 되었을 때 오우성 선수가 요 공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사실상 이렇게 띄워줘야지만 수비수가 끌려오게 되죠. 이렇게 끌려오게 되면 여기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고 백하가 이런 데로 이렇게 와주게 된다면 이런 패스들이 들어가면서 공격적인 장면들이 나올 텐데 오우성 선수가 요 하프 스페이스에 이제 서 있게 되면서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촘촘한 수비수들 사이에 들어가서 서 있기 때문에 공격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서 있는 두현석 선수가 언더래핑 혹은 오버래핑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광주의 전반전 공격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가 빌드업을 가져갈 때 인천이 5-4-1로 잘 서서 이제 수비를 가져가는 장면인데요. 두현석 선수가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보면 여기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띄워주게 되면 두현석이 깔아서 이 패스를 넣을 수도 있죠. 왜냐? 김한길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김한길에게 끌려 나오지 않고 오우성 선수라든가 하프 스페이스 뛰는 선수들이 이렇게 띄워주게 된다면 요 공간이 나오게 되고 결국 요 공간은 김한길에게 패스가 이어졌을 때 김한길 선수가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백하가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각들이 생기는데 이런 장면들에서 선수들이 너무 늦게 띄워주거나 아예 안 띄워주면서 광주가 답답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인천이 좋아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해낼 수 있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백하가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걸 보고 두현석 선수가 빠르게 침투 패스를 들어가는데 이런 패스가 들어갈 거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붙어주면서 이 세컨볼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늦으면서 인천의 수비수에게 막히는 장면들이죠. 이제 광주랑 상대하는 팀들이 광주에 막는 방법은 가운데를 틀어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내리든 라인을 내리지 않고 윗 공간을 막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광주가 당연히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 공격을 하면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바로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 나오는 이런 실수들을 커트해서 빠른 카운터택을 가는 장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광주를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카운터택 능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그러면서 결국 턴오버가 일어나게 되고 인천이 오히려 밀고 나가면서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됐고요. 이런 장면들에서 광주의 수비가 오히려 불안하다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홍지우 선수가 다시 띄워주면서 이런 패스를 잡지 못하면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굴절이 되면서 광주가 오히려 실점할 뻔했던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김경민 선수가 굉장히 반응을 잘해줬고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줬던 장면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굉장히 잘했던 선수 중 한 명이죠. 문포쿠 선수가 가운데서 이런 볼 소유 능력이 좋다 보니까 광주의 압박을 견디면서 좋은 전진 패스가 나왔고요. 치고 들어가면서 크로스에 이어서 반대전이 된 이 상황인데 요럴 때도 지금 광주의 수비를 보시면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공간이 이렇게 연출되는 장면이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선택만 빨라서 크로스만 잘 올라갔더라면 또다시 광주는 이 내려앉았을 때 오히려 본인들이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도 패스가 이어졌을 때 백하 혼자 이 위에 서 있으면서 사실상 침투해서 들어가는 선수들이 빠르게 침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은포크 혹은 센터백들이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광주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는 드리블해서 들어가고 싶지만 너무나도 빼곡하고 결국 인천이 원하는 장면대로 경기가 계속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가 본인들이 전방 압박을 하거나 본인들이 빌드업을 할 때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렇게 내려앉아 있을 때 혹은 상대가 이제 빌드업을 할 때 자리들을 보면 그렇게 균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명주 선수의 굉장히 센스 있는 패스가 나오고 무고자 선수가 좋은 컨트롤 이후에 좋은 장면을 만드는 장면, 그리고 나서 박성호 선수의 환상적인 마무리가 나왔던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광주가 지금 주도하는 축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운데가 틀어막혔을 때 그거를 뚫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두현석 선수의 얼리크로스라든가 김진호 혹은 이민기의 얼리크로스를 통해서 그거를 공략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풀백들이 공을 잡았을 때 김한길이라든가 가브리엘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카요 사카 움직임을 해주면서 뚫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장면들보다 광주가 먼저 고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수비적인 부분이고요. 포포비치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는 좋은 선수이지만 수비적으로는 아직 검증이 더 되어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무고사 선수의 환상적인 컨트롤 이후에 패스가 이어졌고 박승호의 깔끔했던 마무리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광주의 선수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인천이 이제 길게 붙였고 이거를 헤딩 싸움에서 포포비치가 지면서 결국 무고사에게 연결이 되고 빠른 어택으로 또다시 무고사에게 좋은 기회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히려 광주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강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원래는 은포쿠 선수가 이명주 선수랑 같이 서 있으면서 5-4-1 시스템으로 인천이 경기를 하면서 사실상 광주가 공격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천이 한 발 올라서게 되면서 5-3-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 마무리가 될 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포쿠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미드필드 3명이서 이 공간을 보호해주는 장면인데요. 이러면서 오히려 쉽게 광주가 풀어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천이 5-4-1로 서 있을 때는 공간이 워낙 빽빽하다 보니까 광주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는데 5-3-2가 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양쪽에 서 있는 미드필더들이 뛰어야 되는 공간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광주가 이렇게 밀고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경기가 더 재미있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5-3-2로 서 있다 보니까 사이드로 두현석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공간이 많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여전히 5-3-2 포메이션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대0이 됐고 이 경기를 더 앞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패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전반전에는 2명의 선수가 쫄 수 있다든가 오히려 여기서 수적 우위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장면이 들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하프 스페이스에서 광주가 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고, 가운데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세컨볼이라든가 경합 상황에서도 밀리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드루링으로부터 은포쿠가 또다시 공을 잘 지켜주고 올라왔던 크로스를 포포비치의 아쉬웠던 클리어링 이후 또다시 반대 전환이 됐고요. 여기서 홍시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올리면서 또다시 실점을 했던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광주의 이 내려앉아 있을 때 수비가 너무나도 불안하다. 본인들의 공격력과 본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빌드업 플레이, 본인들이 공격하는 장면에 비해 내려앉았을 때 수비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걸 좀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지금도 5-3-2로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5-3-2로 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포포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수가 땡겨오는데 이제 타이밍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땡겨오게 되다 보면 이명주 선수도 땡겨올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거죠. 은포쿠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게 굉장히 타이트해질 텐데 5-3-2 포메이션으로 바뀌면서 이런 공간들이 인천에게 생기게 되고 또 이런 공간이 생기면 땡겨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반대편이 비다 보면 결국 숫자 싸움에서 광주가 반대쪽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밀고 올라가서 광주가 전반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요런 크로스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전반전에는 저기서 저런 크로스각 자체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후반전에는 계속해서 5-3-2로 뛰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치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5-3-2로 서 있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이 커버해야 되는 공간들이 너무나 넓어지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반대편에는 또다시 수적 우위를 광주가 가져가면서 전환이 됐을 때 공격을 조금 더 쉽게 하거나 저기서 반대발잡이의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사이드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또다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질이 좋진 않았지만 이런 장면들을 광주가 서서히 만들어내는 그 시점에 가브리엘과 빅토리 등장을 합니다. 자, 5-3-2가 되다 보니까 땡겨오는데 확실히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승훈 선수가 바깥쪽으로 쳐놓고 크로스 올리는 타이밍이 이제 점점 잡히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포착되실 겁니다. 두현석이 공을 잡았을 때도 손쉽게 이런 스루 패스들이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가브리엘과 빅토리 들어왔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필더가 3명이 된 순간부터는 하승훈 선수가 이제는 1대1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승훈 선수가 바깥쪽으로 쳐서 안쪽으로 집어넣는 크로스가 5-3-2가 된 순간부터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다 이겼던 경기를 놓칠 뻔했던 이유는 5-4-1에서 5-3-2로 변환이 됐었기 때문이다. 가브리엘과 빅토리 들어갔지만 아쉽게 닿지 않았던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고사와 제르소를 사용해서 빠른 카운터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제르소를 투입을 했죠. 그리고 경기를 굉장히 잘 뜯던 은포쿠가 교체아웃이 됐던 장면이고요. 자, 지금도 오히려 2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5-3-2로 서 있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가야 되는 반경이 너무나도 넓어지면서 광주가 손쉽게 공격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크로스 각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걸로 실점을 하게 된 인천입니다. 그래서 왜 저는 5-4-1에서 5-3-2로 인천이 바꿨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았었어요. 이게 5-4-1일 때는 이 각 자체가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 크로스가 올라왔어도 여기서 조금 더 인천 선수들이 요거를 잘 걷어냈어야만 했는데 이거는 가브리엘의 이제 집착이 빛났던 장면이죠. 이거를 들어오자마자 가브리엘이 블락킹 해주고 환상적인 마무리. 요 장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4-1이 아닌 5-3-2로 뛰다 보니까 가운데 이 세컨 볼들을 광주가 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광주가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인천은 실점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점점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가 하프스페이스 침투 능력이 굉장히 좋은 최공록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광주의 분노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더 많은 공간들이 열리면서 하승훈 선수가 또다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각이 쉽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인천 선수들이 이걸 걷어내지만 계속해서 세컨볼은 광주가 가져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광주가 경기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3명이 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패스가 이어졌을 때 여기에 한 명이 더 있었더라면 가브리엘을 2대1로 묶으면서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허나 5-3-2가 되다 보니까 가브리엘, 하승훈 선수가 1대1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쉽게 이제 또 득점이 일어나지 않았던 장면이고요. 이 가브리엘은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미드필드라든가 무고사가 지친 거를 느끼자 김도혁, 문지한 선수를 투입해주면서 미드를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두 선수 다 미드필드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저는 5-4-1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 5-3-2로 경기를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승훈 선수랑 김진호 선수 혹은 이희균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다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인천에게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5-3이다 보니까 김도혁 선수가 땡겨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최경록 선수는 계속해서 하프스페이스 침투해주고 이희균 선수도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해주면서 이런 장면들에서
위험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전반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위협적인 장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현석 선수가 여기서 이제 올리는 얼리 크로스로 재미를 보려고 했었는데 확실히 이게 이제 빅맨 빅토리 들어오고 가브리엘이 가끔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숫자 싸움 가져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크로스가 굉장히 위협적이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가브리엘이 또다시 득점을 할 뻔했습니다. 전반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하수근 선수가 앞으로 치면서 수비수 한 명과 1대1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1대1 장면이 나오면 수비수가 불리하기 마련이고 5-4-1이 아닌 5-3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스페이스들에서 편하게 김진호 혹은 두현석이 공을 잡으면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수비수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도 이 장면에서 홍지우 선수가 아쉽게 공을 걷어내면서 광주가 또다시 세컨볼을 따면서 밀고 나가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3이다 보니까 윙백이 이걸 나오기까지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현석이 여유가 있다 보니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뛰어들어가던 이희균 선수가 완벽한 마무리를 해주면서 광주가 2대0에서 2대2까지 따라가는 환상적인 동점골이 나왔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경기는 광주가 이길 것처럼 보였던 경기죠. 지금도 5-3이다 보니까 김도혁 선수가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브리엘이 그냥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타이밍들이 이렇게 쉽게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도 5-3이면 끌려 나올 수밖에 없겠죠, 미드필더가. 그래서 미드필더가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된다면 너무나도 쉽게 반대 전환을 가져갈 수가 있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또다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던 광주입니다. 최경록 선수가 센스있게 이런 자리에 껴주면서 김도혁 선수에게 마킹을 일부러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반대 전환이 일어났을 때 최경록 선수 보세요. 오우성 선수와 약간 다른 부분이 느껴지시죠? 좋은 공간에 서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도혁 선수는 갈 수밖에 없고 가브리엘은 그러면 또다시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현석에 또다시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균의 아주 좋았던 하프스페이스 침투까지. 전반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이죠. 왜냐? 여기서 이런 침투들을 많이 안 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침투, 좋은 크로스, 득점할 뻔했던 장면. 굉장히 아쉬워하는 이희균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사이드로 연결이 됐을 때 수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광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온전히 인천이 5-4-1이 아닌 5-3-2로 경기 운영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천 입장에서는 다 잡았던 경기를 이게 골대에 맞지 않고 들어갔더라면 놓치게 될 뻔했던 거죠. 단순한 포메이션 변경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드래그백 이후의 슈팅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90분으로 치솟자 갑자기 인천이 5-4-1로 바꿨어요.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였어요. 왜 본인들이 잘하던 걸 통해서 이기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이기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약해지는 장면을 만들어서 5-3-1을 가다가 결국 비기기 위해서 혹은 결국 이 승부를 지지 않기 위해서 5-4-1로 다시 바꿨어야만 했냐, 이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포포비치가 또다시 치고 나와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이번에도 득점을 할 뻔했던 광주의 공격 장면입니다. 와, 그래서 보이시죠? 인천 5-4-1로 다시 복귀한 모습. 그리고 이제 제르소 선수도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이게 호흡이 안 터졌는지 따라가지 못하였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빅토리 떨궈주고 두현석의 슈팅이 나왔는데 정말 좋은 세이빙이 나왔고 여기서 또다시 안으로 파서 슈팅이 나오는 걸 빅토리 옵사이드에 안 걸리는 선에서 잘 뛰어들어갔는데 오히려 막는 장면이 나오면서 본인도 스스로 이게 무슨 장면이지 하면서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제르소가 누굽니까? K리그에서 굉장히 빠르고 이런 뒷공간 침투가 일어났을 때 상대방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선수인데 김경민 선수가 골대를 비우고 나와서 스위퍼 키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손으로 공을 건드리는 장면이 나왔고요. VAR을 통해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꿀잼 모먼트인데 김경민 선수 모르쇠를 하고 있죠. 근데 포포비치가 먼저 다가가서 장갑 내가 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또 누가 들어오냐? 빅토리 옵니다. 빅토리 와서 야, 내가 더 신체 조건이 크니까 내가 골키퍼 할게. 이제 자진해서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벤치에서는 하승훈 보고 해라 오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승훈 선수가 이제 골키퍼에 들어갔고 여기서 슈팅이 나온 게 굴절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 인천의 소유가 됐고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광주가 이번 시즌 진짜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런 롱볼이 올라갔는데 이 수비 라인이 참 많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패스가 들어가면서 포포비치가 이거를 하승훈 선수가 나와주면서 막아주길 바랬고 결국 약간의 운이 따르면서 제르소의 좋은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르소의 좋은 침투가 있었기 때문에 제르소의 얼굴에 맞으면서 득점으로 이어졌던 장면인데요. 포포비치가 이런 거는 본인이 따라가서 클리어링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나오면서 역전골을 극장골을 먹었던 장면입니다. 골키퍼가 이제 김경민 선수였다면 이걸 막았겠지만 포포비치 혹은 다른 선수들도 하승훈 선수가 골키퍼에 들어갔으면 사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대급 후반전 경기였고 2대0에서 동점까지 따라가면서 역전을 할 뻔했던 광주가 김경민의 퇴장과 함께 하승훈이 골키퍼에 들어가면서 결국엔 하승훈의 실수로 제르소의 역전골을 허용하며 광주가 3연패로 빠지게 됐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의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 3개는 인천의 541의 카운터택은 무서웠다. 허나 도대체 왜 532로 바꿨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광주는 두 연석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플레이를 가져갈 거면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침투를 해주는 플레이를 가져가야만 한다. 요거이고 마지막으로는 아래에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수비력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재미있었던 광주 대 인천 경기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